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소유권 파트를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소유권 파트에서 상인관계를 정리했던 바가 있습니다.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취득시효와 그 다음에 부합, 그 다음에 선점 습득 발견, 그 다음 부합, 부합하면은 우리 첨부를 말하는 거죠. 첨부하면 부합, 호나 가공. 그 다음에 공동소유다 해갖고요. 이 공유, 합유, 총유. 이래서 우리가 소유권 파트를 정리할 겁니다. 자, 우리 소유권 취득이다 해서요. 196페이지에 자, 우리 소유권 취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매매나 증여, 교환 이런 걸로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법률 행위라고 하죠. 이 법률 행위에서는 부동산일 때는 등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상속, 경매, 판결, 수용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소유권 취득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등기가 필요 없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중에서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 취득시효는 반드시 등기해야죠. 우리 점유부 취득시효는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아무튼간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자,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죠.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 지금 정리하는 거죠. 취득시효. 자, 여러분들 취득시효. 그 다음에 우리 선점 습득, 발견. 여기 선점이라는 것은 무주물 선점이죠. 습득이라는 것은 유실물 습득. 발견이라는 건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세 번째 첨부하면은 부합, 혼합, 가공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자, 이런데 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파트에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공통점이 원시 취득이라는 거. 공통점은 원시 취득, 절대적 발생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 취득시효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취득시효는요,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제도가 뭐냐? 이 뭡니까? 증거보존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 실질적으로 등기 명령인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틀립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상 소유권을 오랫동안 행사하고 있었던 자에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법률상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사실상 소유권자에게 이것을 취득시효제도다 그럽니다. 취득시효제도. 이 취득시효는 점유부 부동산과 동산이 나눠지죠. 우리는 단연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해야죠. 부동산은 점유부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로 또 나눠지죠. 점유부 취득시효를 일반 취득시효라고 하는데 자, 우리 타인의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원공연에게 20년 동안 계속 점유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거. 이걸 점유부 취득시효라고 그러죠. 그 반면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 우리 점유자 명의로 등기도 돼 있어요. 등기도 돼 있는데 이 등기가 물론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어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원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10년 동안 점유가 계속됐어요. 등기도 돼 있고 이런다면은 그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줘 버리는 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다 그럽니다. 자, 이 두 가지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 책에 245조 해갖고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기간이다 해갖고 나오죠. 우리 점유로 인한 점유부 취득시효인데 제일 밑에 부분에 취득지의 대상이다. 196페이지 제일 밑에 취득지의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분묘기지권. 자, 여기서 시험 문제거리가 좀 될 수 있는 것이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만 취득시효 대상이라는 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불표현되고 불계속된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취득시효 대상이다. 자, 뒷장에 넘어가서요.
자, 우리 부동산 취득시효다 해갖고요. 점유부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사로서 점유하는 걸 우리가 자주점유라고 했죠. 자주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그랬죠. 소유의사로서 평원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취득시효라고 한다는 거. 자, 우리 판례박스가 많이 나왔죠. 좀 정리해가면서 나갈까요? 자, 우리 부동산, 타인의 부동산에 한하지 않고 자기 소유 부동산도 점유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죠. 분명히 자기 거지만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분명히 자기 거지만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는 등기 명인한테 토지를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취득시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도 취득시 주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필 토지 일부도 취득시효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경계 측량을 잘못해서 자기가 산 토지인지만 알고 이웃 토지를 서너 평 이렇게 점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넘게 점유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처음에는 자기 토지가 아니었더라도 20년 넘게 점유가 계속됐으면은 그 부분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걸 점유부 취득시효라고 그러죠. 일필의 일부분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국가재산은 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집니다. 행정재산은 거래의 대상이 안 되죠. 공용 폐지가 돼야만이 거래의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죠. 일반재산은 거래가 가능한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공유지분은 일부만도 취득시효, 공유지분만도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공유지분만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거. 자, 평원공연하게 자주점유한다는 거. 평원공연하게 자주점유한다. 그 다음에 20년 동안 점유가 계속됐어야죠. 20년 동안 점유가 계속됐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20년 동안 점유가 계속됐어야 하는데 이 앞사람의 점유기간을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앞사람의 점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죠. 점유 승계를 인정하죠.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등기해야죠. 등기해야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누구에게? 20년 점유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에게, 20년 점유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아직 소유권이 취득이 안 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이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에 걸리는 게 원칙이지만 단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20년 동안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취득자에게는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야죠. 자, 등기함으로써 이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은 원시 취득이라는 거. 원시 취득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함으로써 그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 개시 시에 소급표가 있다는 거,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하여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명의인과 이 점유 취득자 간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점유 개시 시부터 취득하게 되는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그러죠. 그러면 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되냐? 기산점이라는 얘기는 출발점을 얘기하죠. 이 출발점은 자, 우리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점유 개시 시부터만 선택해야죠. 원칙은 의무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 명의인이 변동이 없어요. 등기 명의인이 동일이네요. 이때는 의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죠. 의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기산점. 자, 그런 것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오는 것이 취득시가 완성됐는데,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 그림을 하나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을이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자주점유로서 평원공연하게 20년 동안 계속 점유가 됐어요. 20년 동안 계속 점유가 됐을 때 이 을은 20년 점유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이자가 소유자예요.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은 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점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거죠.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을이 등기하기 전에는. 그러면 갑은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거 행사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을한테 못 오죠. 왜? 20년 점유가 완성된 자에게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을 취득한 자죠.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한테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방해제거 청구권 행사 못 하죠. 방해제거 청구권도 행사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못 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 못 한다. 그러면 이 진정한 소유자인 갑은 을한테 점유부 취득 시 완성자한테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토지를 뺏겼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갑이 빨리 이걸 팔아먹었어요. 이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팔아먹어버렸어요. 자, 자, 노란 걸로 할까요? 이 병이라는 자에게 매각했어요. 완성한 후에 매매했어요. 완성한 후에 매매해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병한테는 을은 취득시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오죠. 완성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한테는 취득시를 주장 못합니다. 다만 자,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이 등기가 넘어간 뒤로부터 새로운 기산점이라는 건 출발점이죠. 새로운 기산점으로 또 2차적 완성이 되는 경우 있죠. 다시 출발해서 20년이 또 지났어. 2차적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죠. 이때는 주장 가능하다는 거. 자, 원칙은 정리해 봅시다. 원칙은 20년이 완성된 후로 등기를 취득한 제3취득자한테는 취득시를 주장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출발해서 그때부터 등기가 바뀌어졌을 때부터 새롭게 출발해서 20년이 또 지났어. 그러면은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간 자,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권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 후로 제3취득자에게 등기가 넘어갔을 때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없어진 겁니까? 있죠. 존속하죠. 등기 청구권이 존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연거푸 2번 나왔는데 이 매매계약이 해지돼서 병으로 넘어갔던 등기가 다시 갑에게 회복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을은 갑한테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등기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자, 그 다음에 이 등기청구권이 존속하는데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을 때는 갑은 을한테 등기를 못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이 등기 불능,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겁니다. 채무 불이행의 책임 묻지 못한다 그러죠. 왜 묻지 못하냐? 갑과 을 간에는 채권 채무 관계라는 법률 관계가 형성이 안 됐죠. 어떤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잖아요. 채권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 문제도 안 생기는 거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러면 갑이 자기 토지를 팔아먹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잖아요. 이 처분행위는 유효해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묻어죠. 불법행위 책임도 묻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선생님, 이 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다란 손해가 되죠. 그 대신 을이 갑한테 취득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입증 책임까지 맞춰졌는데 갑이 뺏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악의 매매라고 그래요. 악의 매매. 자, 알면서 팔아먹었어요. 취득시가 완성됐다는 걸 알면서 팔아먹었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알면서 팔아먹었다는 말이 나왔을 때. 또 이렇게 매각한 대상 청구권, 매매대금을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취득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팔아먹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물론 병이라는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취득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갑과 병 간에 가장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 또는 이 갑이 알면서 팔아먹는데 적극적 가담했다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죠. 자, 병의 등기는 이런 경우는 무효죠.
그러면 병의 등기가 무효일 때는 을은 직접 말소 등기 청구는 못 하지만은 이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갑을 대의해서. 자, 여러분들 또 보세요. 자, 을이라는 자가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갑이 등기 안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팔으시오라고 매수를 제의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매수를 제의한 것은 이건 단순한 그냥 소송까지 안 가고 이게 매듭지키고자 하는 자기가 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그냥 끝내고 있다 하는 의도로서 매수를 제의한 거지, 이것을 가지고 악의 점유로 전환된다고는 볼 수 없죠. 이걸 가지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타주점유로. 또 이걸 가지고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도 볼 수 없죠. 매수를 제의한 것 갖고는 악의점이나 타주점유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고 시효 이익의 포기도 아니다 그러죠. 그러나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기 후 쌍방 합의로 소를 취하하는 경우 있죠. 소송을 취하했어요. 그러면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죠.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거. 소송을 취하했을 때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본다는 거. 자, 아무튼간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나중에 등기를 했어요. 했으면은 이 그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 개시 시 20년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소급해서. 근데 이 소급표는 등기 명의인과 취득자, 점유자의 관계에서만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제3자에게는 이 소급표를 주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직 을이 등기하기 전에 갑이 이 토지를 제3자에게 근저당권 설정했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 을이 나중에 등기하게 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근저당권이 승계하여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근저당권을 인수해야 한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나왔죠. 그러면 근저당권을 안고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 을이 갑을 대신해서 대의변제해서 근저당권을 소멸시켰더라도 구상권 채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안 생긴다는 거. 자기가 인수했기 때문에 자기가 갚아줄 실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 판결이 나오죠. 자, 아무튼간 이 소급표는 제3권리관계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당사자 간에서만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20년 전부터 을은 자기 땅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자기 땅의 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하는 것이라는 거. 자, 아무튼간 그런 판례 내용을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책에 198페이지. 자, 우리 시효 완성한 점유자에게는 2번에 1번 시효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그자한테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완성한 후에 넘어갔을 때 그자한테는 취득시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2차적 완성이 됐을 때는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쭉 판례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게 199페이지까지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점유부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시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한 때 소급한다. 소급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취득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한다는 거 1번 맞았죠? 2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은 없다. 자주점유는 추정받아요. 자주점유는 추정받기 때문에 이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게 자주점유잖아요. 이건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죠. 상대방 측에서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았죠. 증명할 책임 없다.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자,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했을 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즉시 소멸한다. 틀렸죠. 이렇게 제3자에게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을은 병한테 취득시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존속하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돼서 다시 갑에게 등기가 회복이 됐다 한다면 을은 여전히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즉시 소멸한다 나왔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 4번
취득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은 시효 취득자는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거네요. 20년 완성된 후로 등기를 취득한 제3 취득자한테는 이 점유 취득시 완성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제3 취득자한테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4번 맞았죠? 5번 부동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점유부 취득 시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는요 언제나 타주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취득시가 완성되려면 소유권 취득지호는 자주점유가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탁자는 이 자주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할 수가 없어요. 취득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았죠. 틀린 걸 골라했으니까 3번만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부 취득시를 우리가 살펴봤고 등기부 취득시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등기부 취득시. 자, 등기부 취득시는 등기가 돼 있죠. 우리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을과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서 등기도 넘어갔고 점유도 개시가 됐어요. 근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화돼 버렸어요. 이 매매계약이 취소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등기도 무효잖아요. 등기도 무효인데 갑은 이 등기를 말소를 청구해야 하는데 말소를 안고 있는 사이에 10년이 지나 버렸어요. 10년이 경과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자에게는 등기부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이 인정돼 버리죠.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이 매수인은 처음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자주점유잖아요. 또 평원공연하게 또 처음부터 무효가 됐다는 걸 몰랐어요. 선의무과실이죠. 이런 것들은 점유 개시 시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점유가 돼 있고 등기도 돼 있어요.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사람의 점유기간을 플러스는 점유승계가 인정됩니까? 예, 인정돼요. 점유승계. 그러면 이것도 알아놓아야죠. 등기의 승계도 앞사람의 등기간을 합산해서 10년이면 됩니까? 예, 등기의 승계도 인정하죠. 점유 승계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등기의 승계도 인정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10년간 경과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여기는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으니까 여기같이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하는 건 아니죠. 바로 즉시 소유권 취득하죠. 즉시 이걸 대신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이중보전 등기에서 이 나중에 한 등기가 무효라고 그랬죠. 후 등기가 무효인데 무효인 후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이중보전 등기에서는 안 된다는 걸 주의하세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다 해서 앞사람의 점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듯이 등기기간도 승계가 인정된다는 거, 등기기간을 합산해서 10년이면 충분하다 그러죠. 자, 우리 판례 박스에서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에서 쭉 잘 정리해놨죠. 자, 뒷장에 넘어가서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돌아가신 명의로. 근데 상속인에게는 상속 등기를 안 해놨어요. 그래도 10년이 넘어버렸네? 그러면은 취득시효가 상속인에게 인정된다는 거. 상속 등기가 없더라도 상속인은 등기를 마친 자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등기를 마친 자에 해당이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그런 것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선의무과실로 우리 점유부 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이 요건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로 점유가 돼야 하는데 이건 점유 개시 시에 있으면 족하다 그러죠. 선의무과실은 선의무과실은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선의까지는 추정되잖아요. 근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가 무과실임을 스스로 입증해야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로 이 등기가 적법 원인 없이 말소됐다든가 제3자에게 원인 없이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경우 있죠. 완성된 후로 제3자에게 원인 없이 이전 등기가 넘어갔을 때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2번 나왔는데 소유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존속하기 때문에 이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소유권을 주장해서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는 거. 소유권에 의한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회복받아야지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해서 등기를 회복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려버립니다.
자, 소유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그랬어요.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유권을 주장해서 등기를 회복받아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그런 거. 자, 우리 여기에 201페이지에서 이제 우리 동산의 취득시효다. 동산의 취득시효는 간단합니다. 자, 악의점일 때는 이 1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여기다가 선의무과실까지도 곁들여지면 5년 만에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5년 만에. 예, 동산의 취득시효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효과다 해서요. 소급효가 있다는 거, 원시 취득이라는 거 이런 것 좀 염두에 두시라고 그랬죠.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 우리 한번 볼까요? 25위 변형 문제죠. 왜 이게 변형 문제냐면은 잘못 출제됐기 때문에요. 이게 모두 정답이라고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맞도록 이게 조금 잘못 출제된 부분을 커버해서 맞도록 정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2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벌써 22년 동안 점유하고 있네요. 2014년까지니까 92년도부터. 자, 그러면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A의 B에 대한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에 시효로 소멸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도 등기 청구권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면 1번 틀렸죠. 2번 A가 매매 원인으로 하는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그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자, 이거 이 자주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타주 점유를 입증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점유자는 자주 점유로 추정받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C가 2009년. 그러면은 A는 X토지의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 자, 이 2009년이면은 지금 2010년이면은 20년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C한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을 때는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는 C가 되니까 A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죠. C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20년 완성되기 전에 등기가 바뀌어졌더라도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자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래야죠. 그러면 3번도 틀렸죠. 4번 A가 2013년 3일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D는 전점유자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모두 정답이 되어버렸어요. 자, 20년이 완성된 후로 점유가 승계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유 승계인은 전점유자의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는 전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의 행사만 가는 거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점유자의 시효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때는 대의 행사해야죠. 그러면 전점유자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았죠. 대의 행사만 가는 거다 그랬죠. 이렇게 전점유자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말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모두 정답 처리가 됐는데 이게 들어간다면은 이 4번이 맞는 거죠. 대의 행사만 가는 거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을 맞게 변형해서 정답을 만들었습니다. 4번이 맞은 거죠. 5번 E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경우에 A는 더 이상 X토지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 E에게 가등기가 넘어갔다 해서 진정한 소유권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죠. 2014년 4월 4일에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없다라고 나왔은 게 틀렸고 그러면 맞은 것은 4번밖에 없습니다. 맞은 것은. 자, 이래서 우리가 취득시효를 정리했어요. 취득시효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점유부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점유부 취득시효는 소유호사로서 평원공연에게 20년 동안 점유가 계속됐을 때는 그자한테 등기청구권이 발생해요.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20년 점유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완성 당시 등기명에게 등기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그 안에 몇 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런데 아직 등기하기 전에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명의인이 이자한테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못하죠. 왜? 20년이 완성이 됐으면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을 취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못 한다는 거. 그러면 완성된 후로 이렇게 제3자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제3자는 취득시가 완성된 후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 취득시 완성자는 제3취득자한테 취득시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기산점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해서 2차적 완성이 됐을 때는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종전의 등기 명의인에게 전 명의인에게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알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팔아먹었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주장하고 있는데 팔아먹었을 때 대상 청구권, 매매대금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죠. 주장한 바가 있을 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 그러지만은 이 병이라는 제3취득자가 가장매매가 이루어졌다든가 이 매도인이 알면서 팔아먹는 것을 적극적 가담했다. 이러면 반사의 질서로 이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을은 갑을 대신에 대의해서 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대의 행사에서. 그다음에 이 이자가 나중에 등기를 하게 됐어요. 취득시효 주장을 해서. 그러면 소급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이 소급효는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제3무 권리자한테는 침해하지 못한다. 만약에 등기하기 전에 이 근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근저당권은 인수하면서 승계하면서 취득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매수를 제의했다고 해서 악의점이나 타주점이나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호사로서 평온공연하게 선후부가실로 이런 것들은 점유 개시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선후부가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점유도 돼 있고 등기도 돼 있는데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점유 승계가 인정되고 등기의 승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압수하는 점유기간, 등기간을 합산해서 10년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즉시 취득하기 때문에 이 다른 조치가 필요 없죠. 근데 소유권이 취득했는데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죠. 소유권이 취득됐는데 이것이 원인 없이 제3자에게 원인 없이 이전 등기가 됐을 때는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회복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 점유부 취득시효는 1필요 토지 일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1필요 토지 일부분은 안 되죠. 왜? 등기는 한 필지 단위로 등기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주의하셔야겠죠. 자, 우리 202페이지 선점 습득 발견. 자, 우리 취득시에 대해서 정리했고 선점 습득 발견에 대해서 보자 이겁니다. 이건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 무주물 선점이다. 무주물 선점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한 자가. 이 무주물 선점은요. 동산만 인정돼요. 동산만 인정된다는 거. 부동산은 다 무주부동산은 국유라는 거. 무주부동산은 선점이 인정이 안 되고 국가 소유라는 거. 동산만 인정된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효과. 이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문화재는 다 국유인데 물론 국가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죠. 문화재 같은 거. 유실물 습득이다. 유실물 습득은 유실물을 습득권자가 경찰관서에 공고를 해야죠. 신고해야죠. 그래서 신고를 한 후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도 이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습득자가.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유실자가 찾아갔을 때는 진정한 소유자가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습득자는 5 내지 20%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이걸 유실물 습득이라고 그러죠. 이 유실물은 동산만 가능한 거고 유실물 습득 6개월이라는 거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이 소유자가 주장하는 자가 없어야만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물론 문화재는 다 국유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이다. 매장물 발견은 자, 물건 속에서 숨어있는 물건이나 땅 속에서 묻혀있는 물건 이런 것들이 매장물이라고 하는데 이 매장물도 문화재가 많죠. 문화재는 다 국유인데 자, 이 매장물 발견은 공고해서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야죠. 공고를 해서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그런데 자, 우리 타인의 토지나 물건 속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 물건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공유한다 그럽니다. 절반씩 공유한다는 거. 자, 매장물 발견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첨부. 첨부하면은 부합, 혼합, 가공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첨부가 부합이 특히 시험 문제거리가 됩니다. 부합. 부합을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죠. 자, 우리 첨부하면은 분리가 불가능해요.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가 된다면 첨부물이 아니라는 거. 분리가 불가능하죠. 이 원상복구가 금지되는 것은 강행 규정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누가 취득할 것인가.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 이건 의무 규정이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소유권 상실자 보상 청구. 소유권 상실자는 소유권 취득자한테 보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의무 규정이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제3 권리자의 보호다 해갖고요. 우리 이 첨부물에 에서 제3의 권리자가 그 속에 들어있었을 때는 첨부물을 취득했을 때 그 제3의 권리는 보호가 됩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강행 규정이다 그러죠. 첨부다 해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자, 우리 이제 좀 정리해 드릴까요? 이게 뭔 얘기인가? 자,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합쳐져서 이렇게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첨부라고 그래요. 자, 갑의 물건, 갑소유 물건에 을의 물건이 합쳐져서 한 개의 물건이 됐죠. 이것을 갑의 물건과 을의 물건이 식별이 가능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물이라고 그러죠. 갑의 물건과 을의 물건이 뒤섞여져서 식별하지 못해요. 이걸 혼화라고 그래요. 혼화. 그래서 부합과 혼화 이렇게. 근데 갑의 물건에다가 을의 노력이 플러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가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첨부하면은 부합, 혼화, 가공 이 세 가지를 첨부라고 그랬죠. 첨부. 자, 소유자가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합쳐져서 분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또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을 첨부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합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부합은 자, 부동산의 부합은 256조에 나왔죠. 자, 256조에 부동산, 갑의 소유 부동산에 을의 동산이 부합시켰어요. 을의 동산이 부합시켰을 때 이건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죠. 부동산 소유자의 취득이다. 이 부동산은 1억 원짜리고 동산은 2억 원짜리예요. 가격이 훨씬 높아요.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동산을 부합시킨 사람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예요.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요. 정당한 권한 있는 자. 이것이 문제거리가 되죠. 권한 있는 자의 동산이에요. 동산을 부합시켰을 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냐?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임차권 이런 사람일 때는 자, 이게 이 동산이 독립한 물건이냐?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냐? 아니면 독립성이 부정되는 거냐? 독립성이 부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성 부분이 된 경우다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의 일부분이 된 경우란 얘기죠. 구성 부분. 독립성이 부정된다는 뜻이에요.
구성 부분이란 얘기는 그러면 독립성이 인정되면은 이건 부동산에 부합되지 않아요. 부동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부속물 수거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독립한 소유권이 남아 있으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수거권이나 매수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매수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독립성이 없는 경우는 구성 부분이 된 경우는 부동산에 부합돼 버립니다. 부동산에 부합돼 버립니다. 그러면 따로 이 동산이 따로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죠. 비용 상환 청구권의 대상이다. 상환 청구권. 자,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전세권자가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에 벽걸이 에어컨을 부착시켰다고 봅시다.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그 에어컨은 떼어갈 수 있죠. 끝나고 난 다음에 임대차 관계가 끝나고 아니면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든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에어컨이에요. 그럴 때는 이거 사가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벽에다가 타일을 부착시켰다고 합시다. 그 타일은 독립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일을 부착시켰을 때부터 그 건물의 소유자인 이 임대인이나 전세권 설정자에게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는데 부합돼 버리는데 그 타일 값으로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이 생기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우리 부동산과 동산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했는데 동산과 동산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257절 보면은 동산과 동산의 부합이 나오죠. 부동산에 동산을 부합시킨 걸 얘기했고 동산과 동산이 부합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 주물과 종물이 구별이 되는 경우와 주물과 종물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로 나눠봐야 합니다. 불구별되는 경우. 주물과 종물이 구별이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 시계줄을 거기다가 부합시켰어요. 그러면 시계와 시계줄이 한 몸이 돼버렸는데 이것은 시계의 소유자가 그 부합물을 취득한다고 봐야죠. 시계의 소유자가 주물이고 시계줄은 종물이라고 봐야 하니까 그래서 주물의 소유자가 취득한다. 그런데 이 주중을 구별하지 못해요. 서로 어떤 것이 주된 물건인가 종된 물건인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부합 당시 가액별로 공유한다 그러죠. 부합 당시 가액별로 공유한다.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이 동산과 동산에 관한 부합에 관한 이 규정이 혼화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혼화라는 것은 섞여져서 식별하지 못하는 건데 이 혼화물은 동산만 인정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동산과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준용 규정이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가공은 어떻게 되냐? 이 가공은 자,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 원단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 디자이너가 그 드레스를 만들었다 봅시다. 원단을 가지고. 그럼 드레스는 새로운 물건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드레스는 누구 것이냐? 원칙은 원물의 소유자, 원단의 소유자입니다. 원칙은 원물의 소유자 것이죠. 원단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죠. 원물건, 재료주의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원물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자, 원단은 10만 원짜리인데 드레스는 100만 원으로 증가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원물의 가액에 비해서 현저히 다액으로 증가시켰어요. 현저하게 다액으로 증가시켰을 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 소유다 그러죠. 원칙은 원물의 소유자지만은 이 새로운 물건 드레스는 그러지만은 가격이 현저하게 증가시켰을 때는 현저하게 많게 됐을 때는 가공자 소유다 그러죠. 자, 아무튼간 요 내용 특히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 부합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의 부합, 동산과 동산의 부합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놓으세요. 특히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 책을 정리해 봅시다. 부동산에 부합되는 거 205페이지 256조 부동산에 동산에 부합된다고 한한다고 보는 게 통설이지만 부동산에 부동산도 가능하다 보는 게 판례죠. 부동산에 동산은 부합시킬 수 있지만
부동산의 부동산도 가능하다.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아무튼간 그걸 정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동산과 동산의 부합이다. 257조 주중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무로 소유자, 주중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비율로 공유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 한번 볼까요? 부합에 관한 문제잖아요. 우리 자,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의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자, 독립성이 없으면은 임차인이 부합시켰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부합돼 버린다고 그랬죠. 비용상환청구권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없더라도 임차인 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1번. 자, 독립성이 없으면은 기존 건물에 부합돼 버리는 거죠. 임차인은 독립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 이럴 경우에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독립성이 있어야만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죠. 독립성이 없단다면은 비용상환청구권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358조를 보면은 자, 우리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럽니다.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그걸 미치지 않기로 약정을 했을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 부합물이나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의무규정이에요. 1158조에 나옵니다. 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다른 약정에 의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3번은 맞았죠? 4번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부합은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말도 안 되죠.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부합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는 거 4번도 틀렸죠. 5번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을 부합하면은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행한다. 자, 이거 부동산 가격보다도 동산 가격이 높아요.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니까 이 5번도 이 뭡니까? 틀렸습니다. 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이 문제가 맞는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3번이죠. 3번. 자, 호나 그 밑에 호나는 동산과 동산에 관한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공은 원물건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가공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재료주의다 해갖고 원물의 소유자가 취득하지만 가액의 증가가 현재의 다액이 됐을 때는 가공자 소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해서 이건 우리가 물권법 총설 파트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하면서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얘기하는데 자, 침해자의 고유과실을 요하지 않죠.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방해제거 청구권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예방 청구권은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을 청구하는 겁니다. 또는이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거. 특히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한테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죠. 정당하게 그 물건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한테는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그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유치권자나 질권자,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자, 또 20년 점유부 취득 시가 완성된 자. 20년 점유부 취득 시가 완성된 자는 이자에게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행사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아직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근데 매도인이 지가 팔아먹은 그 물건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법률상 소유권자임을 주장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 매수인이나 그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한테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점유부주자는요. 점유권이 없는 자예요. 점유부주자. 그러면 점유부주자한테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행사 못하는 거죠. 점유부주자는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동소유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요 꼭 시험 문제가 나오는 또 양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공동소유를 잘 정리할 겁니다. 자, 공유, 합의, 총유인데 이게
틀림없이 시험 문제가 우리 작년 시험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왔죠. 공유 한 문제, 합의 한 문제. 27일 시험 문제에서는 두 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한 문제는 100%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죠. 다음 시간에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